1445회 12장의 유서와 남겨진 목소리, 고 김은진 사건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될 거예요, 아마.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데이트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이런 논리도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감이 좀 심각성이 느껴지게 들리지 않나 봐.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트 폭력으로는 지금 보는 거고, 이게 그리고 또 사건을 동탄에서 담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부실 수사였는지 피해자가 신고를 했거나 뭐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탄에서 무시했나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살인까지 나은 거야. 그러니까 동탄경찰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 숙였거든. 동탄서장이 44인가 45인가 그래요. 초엘리트야, 이 사람. 경찰 생활만 20년 넘게 해서 경력은 꽤 됩니다. 근데 워낙에 일찍 시작했으니까 44, 5에 서장을 하고 있네. 총경이야, 계급도. 엄청난 거지. 근데 요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삐끗했어요. 아무튼 뭐 문제 많은 경찰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 경찰의 대처가 너무 빡쳐, 이 사건은.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뭐 범죄자는 당연히 미친 새끼인 거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오란 말이야. 무슨 말이 있네요. 2025년 5월 14일 경기도 동탄 신도시 한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이 막 오열하고 있고 발인 준비를 하는데 간 곳이 경찰서 주차장. 비통한 표정으로 영정사진 들고 어딘가로 유가족이 갑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계 사무실 앞에 왔어요. 어머님인지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죽었다,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고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자, 최초 신고자. 오전 10시 41분쯤에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사람 살려 소리친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여자분 쓰러져 있었고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칼자국 손에 찢어진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었어요. 여기 뒤쪽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칼자국이. 그리고 근처 세워진 차 블랙박스에 이 피해자 비명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네.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상태가 심상치 않았대. 손이 뒤로 묶여있던 거야, 케이블 타이에. 머리에는 복면 쓰고 있었다. 손이 이렇게 뒤로 묶인 상태에서 복면 씌워가지고 운동복에 코트도 어디서 납치돼서 이렇게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보자마자. 제 생각에는 여기 아파트 1층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분이 통행로 쪽으로 뛰어왔던 것 같아요. 문이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뛰어오면서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그런 와중에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넘어지면서 헬멧 벗겨지고 그때 남자가 뒤에서 따라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천 뒤집어 씌우고 헬멧까지 씌웠어? 아니 뭐 X발 새끼 뭐 알카에다 조직원이야? 여친일 텐데 이렇게 납치를 한다고? 그거네요, 차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가지고 차에 태워서 어디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여자분이 탈출했나 보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살해된 건가 봐. 정황이 그래 보이네. 통행로에서 범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지만 현장에 흉기는 없었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날카로운 흉기로 얼굴 등 머리가 10여 차례 공격당했다. 대낮에 그랬어요, 노상에서. 어떤 주민이 1층 입구에서 막 달려오시면서 지하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첫 목격자들이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들려서 아파트 내부에 사는 사람이란 생각은 했죠. 와, 도망도 안 갔네? 내부로 숨어 건물 안으로? 경찰은 아파트 CCTV로 도주한 집을 특정했고 119 구조대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궁금한 게, 어쨌든 경찰이 이런 건물 안에서의 대처 매뉴얼은 있겠지만 장비들 같은 걸 항상 대동하진 않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119에서 더 잘한다고. 그러면은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119는 현장 투입을 담당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문을 딴다거나 창문을 넘어간다거나, 그죠? 그때 이 소방대원들도 이런 범죄 상황에서의 매뉴얼이나 훈련이 돼 있나? 좀 겁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칼부림도 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좀 누가 알려주면 좋겠네. 경찰이 문 개방해달라 그래서 출동했다. 현장 도착했을 때 1층에서는 저희 센터 대원들이 에어매트 전개했다. 문 개방했을 때 정면에서 용의자가 목을 메고 있다. 뒤졌어? 여친 죽이고 목숨 끊은 거잖아. 자기가 죽인 여자가 세입자로 살던 집이었대요. 그럼 둘이 뭔 관계냐? 유가족 만났습니다. 제가 잠을 5일 동안 못 자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울음도 안 나와요. 힘든데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텨요 지금. 32살이네. 신체 나이도 많이 젊어져가지고 수명도 들고 32살이면은 예전에 대학생 같은 나이대인데. 자, 범인 새끼가 전 남친이래요. 이준호. 야, 34살, 2살만 안 된 남자가. 아유, 여자 이뻐. 집에 오면 표정이 밝았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사망하기 전 4월 무렵. 사건 5월에 있었으니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진짜 극도로 상황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된 지경까지 왔는데 티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때에서야 엄마, 내가 사실은 이준호가 구타가 너무 심하다. 칼 가지고 협박하고 때리고 개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얘야? 그래서 신고해서 잠옷 입은 채로 개만 안고 나왔다. 그때 이 얘기 들었어요. 이 여자분도 좀 이제 마음이 여려. 어디에 막 싫은 소리 잘 못해. 내가 싫은 일을 당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도움을 요청하는 자체가 미안한 거야. 남들한테. 남들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같이 심각해지잖아. 그런 게 미안한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왜 용기를 냈냐면은 걔 때문이에요. 그게 클 겁니다. 잘 아는 분이 숙소를 마련해줘서 피신해 있었다. 이 씨는 피신해 있던 그녀를 찾아내 함께 거주한 집으로 다시 끌고 간 거다. 그래, 납치 상황이 그거였던 거야. 우리 같이 사는 집에 데려가려고. 아니 근데 뭐 복면에 헬멧은 뭐야, 이 도라이 새끼 이거. 와, 여자분이 진짜 어디를 가도 주목받고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나도 진짜 나이 드나 보다. 어린 나이에 이런 게 불쌍하네. 어린 나이라는 게.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피해자는 얼굴을 공개하고 범죄자는 왜 모자이크하냐, 범죄자 인권을 더 신경 쓰는 대한민국, 이 생각을 하실 게 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리적으로 이 남자가 범인이다라는 100% 확신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시점에서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 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게 커요. 피해자가 누군가의 칼에 의해 죽은 건 팩트잖아.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근데 누가 죽였냐, 그거를 100%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새끼가 범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배팅을 한다. 1억 줄 테니 걸어봐라. 범인이냐 아니냐. 무조건 범인이다에 걸겠죠. 그거는 심증이고, 어쨌든 물증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형법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사실은 공개될 수밖에 없고, 아직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겨두는 거죠, 여지를. 그렇기 때문에 범인으로 확정적인 것 같지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보셔야 돼. 경찰과 유가족의 대화입니다. 사전에 납치하기 전 새벽에 이미 답사를 갔다 왔어요, 오피스텔에. 우편물로 호수까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피해자가 아마 외출하러 나오셨던 것 같아요. 경찰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이렇게 당일날 했던 것 같다. 숨어있다가 납치해서 자기가 쓰고 갔던 헬멧을 고인한테 씌우고 또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살던 곳으로 와서
이렇게 사건이 나게 된 겁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고 했잖아, 케이블 타이에. 그거를 가리려고 코트를 입혔나 보다. 입혔다기보다 걸쳐놓은 거죠. 자, 엄마. 딸이 철창 없는 감옥 생활하다 보니 한 일주일 조금 넘은 사이에 17kg가 더 쪘어요. 마주보는데 헬스장이 있어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이준호인가 이 새끼는 어떻게 은진씨가 피신한 장소를 찾아낸 걸까? 여기가 그 숙소로 쓰던 곳이래요, 임시로. 비상계단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여기 담뱃재 자국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한 대 빨면서 좀 생각 정리하고 마음의 심적인 준비를 한 거겠죠. 여기서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것 같다. 70일간 숨어 지냈어요. 술병 있고 케이블 타이 끝부분 끈 처리한 게 지금 남아있다. 아, 요거 왜 잘랐냐면은 케이블 타이를 묶으면은 손목의 두께만큼 사용되고 나머지가 남잖아. 그게 이제 이건데 이 새끼가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해자가 뒤에서 움직이면서 이 남은 부분을 당기든지 어떻게 해서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거 조심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집착이 엄청난 거죠,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복면 씌우고 헬멧 씌우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애겠다라는 그런 게 꼼꼼하게 보이잖아요. 오피스텔 관계자. 저도 CCTV 봤거든요. 형사분들 오셔서 봤는데 남자가 헬멧 쓰고 와서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시간인가 기다렸다가 납치해서 둘이 걸어 나갔어요. 지하 1층으로 차 있는 데로 갔어요. 차도 렌트카네. 은진씨 태우고 같이 살던 아파트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때 이제 은진씨가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집 앞에서 죽은 거네요. 근데 이제 손도 묶여있고 헬멧 쓰고 얼굴도 안 보이고 어떻게 도망가냐? 잡히지. 통행로에서 살해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에서 이 새끼가 유서 쓰고 죽었나봐. 아니, 남길 말이 있다는 거잖아. 무슨 내용이길래 은진씨 가족에게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걸까? 근데 유가족은 은진씨 발인날 화장터에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합니다. 유서 내용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이동했는데 거기 전광판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준호라고. 그걸 보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이모가 보니까 이준호 친구들이 갑자기 앞에서 가족들 사진을 찍고 메시지 보내는 그런 행동을 했대. 이게 뭐야? 이씨 친구들이 화장터 대기실에서 은진씨 가족들 사진을 찍었다. 이준호가 문신도 하고 풍채가 크고 이런 상황이랑 그 전에 누나를 협박했을 때 내 주변에는 조폭도 많고 교도소 간 애들도 나는 알고 이런 식으로 저희 누나를 협박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종합했을 때 저희는 너무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야, 이준호 새끼 주변에서는 여자가 문제 있다고 말하나 보다.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취재진도 화장터에서 이씨 친구들을 만났어. 아이, 죄송한데 어디 쪽에서 오셨는데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세요? 아니, 저희 준호 친구들인데 혹시 저기 맞을지해서. 준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말 맞죠? 그 말. 이거 공론화 안 되면 좋겠어가지고 저희도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 방송하지 말라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고 뭘 하니 많이 그런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좀 정리되고 일단 그러니까 순서 같거든요. 자료가 많대요. 이 사건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걸까? 아직 부검 감정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구급활동 일지랑 목격자 증언으로는 10군데 넘는 다발성 자창, 칼에 찔린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 피해자는 전남친의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세입자 명의가 자신으로 돼 있는 집에서 나와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어떻게 피해자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고 70일을 뒤졌어. 그래서 납치한 뒤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 유서를 남기고 목매달아 뒤집니다. 왜 이런 거야? 아니, 이래서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고.
화장터에서 만난 이 씨의 친구들은 묘한 얘기를 남겼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또 많대요. 방송하지 말래. 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으면은 그걸 까고 방송을 오히려 내보내서 지 친구를 보호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걸 마치 협박용으로 씨발. 우리가 가진 거 많으니까 취재하지 말라는 게 맞아? 모순돼 있잖아요, 말 자체가. 친구들도 병신이야. 은진 씨가 납치돼 공공장소에서 살해된 이 사건에 대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인 걸까? 직장 워크숍 사진이 있네요. 영상이겠죠? 오랜 기간 요식업에 종사해온 지환 씨, 은진 씨와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요식업이 20대들은 요즘에 많이 꺼리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애가 너무 발랄해가지고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그냥 뭐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일단 채용은 했는데 일을 잘해. 나이에 못지않게 직장 사람들이랑 관계 너무 좋았고 귀여움 많이 받고 일이 굉장히 많았던 업소인데요. 저희가 본인이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었어요. 일단 해볼게요. 항상 그렇게 도전적인 끈기 있고 진짜 열심히 했던 아이였어요. 제가 아까 이제 얼굴 보고 했던 말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죠. 인상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씨발 왜 개새끼가 왜 그런 거야 이준호. 딸이 이뻤다 애교 많고 집에 오면은 뭐 자기도 정말 힘든데 막 음식을 더 차려줘. 가족들 음식을 일하고 와서. 엄마들이 보통 하는 일을 딸이 하고 있네요. 와 성격 너무 좋다. 너무 긍정적이다. 여기 이렇게 입꼬리 올라간 거는 진짜 감정에 솔직한 상태거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성격 너무 좋다 사람. 그러니까 더 주변에 말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는 어떤 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 기대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내가 그동안 주변에 한 말, 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힘든 내색 잘 안 했다. 남친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 했다. 7년간 이 씨와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화장터에서 만난 이 씨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 이거는 무슨 사진을 찍은 걸까요 대체? 약간 부부들이나 찍을 법한 분위기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약속된 관계인지. 자 이준호 친구입니다. 이준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자살하려고 계속 해가지고 같이 있을 테니까 오라고 하고 이랬는데 이준호 안 오고 거기 동거에서 제 끝까지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지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일도 알았다면 좀 막으려고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호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 적은 유서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지 자기가 왜 자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가족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인터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니 이 말들이 납득이 안 돼요. 이 문대가 말한 게. 내 친구가 억울한 게 있어 죽음에. 그러면은 까서 친구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자료가 많다며. 뭐야 이 문대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이 짧고 모자라요. 예. 자 경찰이 유서를 복원하고 있는데 이거 그 알이 입수할 수가 있을까? 동거했던 그 집을 갑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폭격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대. 이 집에 오신 적 있으세요? 자 아빠인데 한 번 있죠. 이준호 없을 때. 딸이 한번 우리가 하도 집을 보여달라니까 한번 그때는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와보니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와 뭐지 이런 것들 다? 이게 뭐지? 구두거든요 구두? 그러면 무슨 자루에 구두를 올려놓는다는 게 이것들도 뭔가 의류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새끼 뭐 그 레플리카 이런 거 판매 사업 같은 거 하나? 보통 그런 애들이 또 문대들의 주 사업이기도 해. 이준호가 뭘 썼네요. 7년간 속이고 이용한 네 혀. 이게 써놓은 글을 보니까
7년간 속이고 이용한 죄도 아니고 네 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이 새끼가. 사랑을 가장한 더러운 네 뭘까요 이게? 여기서는 맥락상 몸뚱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놨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몸뚱이를 모자이크할 리가 없잖아. 뭔가 굉장히 저속한 성비하적인 어떤 그런 단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이 아니고 더러분이라고 쓴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학교 안 다녔나? 이게 이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세로로? 비읍을 쓴 것 같거든요? 더러분이야 그럼 더러분. 얘라 이 멍청한 새끼야. 넌 뒤지는 게 맞았던 것 같다. 이 씨는 계속 여기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 타이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다. 이 뭐하는 새끼인데 케이블 타이가 집에 왜 있지? 이런 줄들은 뭐야? 여기 케이블 타이가 있다. 갈린 흔적이 있다. 부엌이 아니라 방에서 칼을 갈았어요. 옷장에는 비어있는 칼 상자가 있었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나 이 새끼? 언제부터 대체 은진 씨를 향한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 동생이 보니까 이거 우리 누나 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씨가 유서를 남긴 거야. 아 컴퓨터로 썼구나. 은진이 부모님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아빠가 저런 말을 했어? 한 적이 없어. 아니 내가 마치 자기한테 격려해주고 그런 것처럼 써놨어요. 컴퓨터에 있는 유서가 12장으로 돼 있어요. 앞뒤로 하면 6장이겠죠? 이게 한글 문서니까. 각각 은진씨 부모님에게 남기는 것과 은진씨에게 남긴 것 그리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최종 수정 시기는 사건 한 달 전이에요. 그때부터 은진씨도 가족한테 결국 얘기했잖아. 이 새끼가 때린다, 개 죽이려고 한다. 그때쯤 썼네 얘도. 그가 유서를 통해 남기고자 한 말은 뭐냐. 일요일 낮 3시에 썼고 일요일 오전 10시에도 썼고 같은 날이네? 이게 뭐 생각날 때마다 쓰던지 그런가 봐. 한 번에 쭉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쓰고 저장해뒀다가 또 열어서 쓰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추가하는 형식? 계속 그래왔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상처 주고 흉을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내 도울 수 없음에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뭔 소리야 씨. 은진 씨를 도와달라고 적는 글이다. 유서에는 2017년 둘이 만난 과정부터 동거하게 된 계기랑 헤어지게 된 과정을 이 씨의 입장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팩트가 아니야. 주관적이야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뭐 망상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유서는 3월 3일 은진 씨가 집을 나간 얘기도 써있는데 그날의 상황을 폭력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준호야 같이 살던 여자가 너랑 못 있겠어서 비밀리에 도망가서 숨어 살면은 대체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냐? 은진이랑 헤어졌다. 7년 살아온 촉이었을까? 나는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고 은진이는 요리사 일을 병행하며 나와 살면서 가본 적 없는 모텔을 모르는 상대방과 드나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한 말도 있고 자료가 많다. 모순돼 보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일단 쓰긴 썼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확인되냐는 거야. 물론 심증으로는 안 믿겨지긴 하지만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얘가 거짓말을 했다. 이걸 확정지을 필요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봄직한 건데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선 동의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도 동의하기 힘들죠. 내 딸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인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게 이런 시선인 거예요. 여기서 당장 감정적으로 개새끼 끝까지 지는 피해자라는 거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 이게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이게 사실이긴 한 거냐 얘가 하는 말이. 이걸 한번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욕해도 늦지 않거든요. 은진씨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그 남성에 대한 얘기는 은진씨 부모님께 남기는 글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사이가 나빠졌고 도망갔기 때문에 데리고 오려다가 또 도망치려고 하니까 죽였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얘가 거짓말인 걸 떠나서 이게 사실이더라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건 병신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정당성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사실이더라도. 아버님, 어머님, 이번엔 부모님이 은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 망상이다, 망상. 불법적인 일을 하고 손님이었던 남자와 같이 살며 그 손님이 금전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가 않아. 말로만 씨부렸잖아. 이러니까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아, 얘가 뒤져가지고 이게 또 씨발 좀 곤란하네요, 이것저것. 유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일까? 유서를 작성할 당시인 3일만 해도 이 씨는 혼자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듯 은진 씨에게도 글을 남겼다. 나에게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그랬니? 죽을 생각이 있었나 봐. 단지 네가 무슨 이유에선지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슬펐어. 은진아, 너의 인생은 빛날 거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 야, 무섭다. 은진 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까? 경찰이 파악한 동기는 뭘까요? 그래서 유서에 대해 질문하니까 수사 관계자는 또 다른 얘기를 꺼내. 이게 이제 동탄에서 한 사과거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들이 애초에 이 사건을 인지하면서부터 뻘짓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방치해버린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야. 자기들의 잘못을 일단 설명해야 되거든, 이 사건을 말하려면. 이 취재가 제작을 고려하고 취재를 하시는 거죠? 야, 이 X발 그러면 제작을 고려하고 취재하지. 당연히 방송 내려고 취재하는 거지. 그럼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냐? 돈 써가면서? 이런 새끼가 경찰을 하고 있는 거야? 동탄은 뭐 지능검사에서 좀 미달 나와야지만 채용이 되는 곳인가요? 근데 또 여기에 대답을 해줘야 돼. 맞습니다라고.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답답한 게 그 남자가 자꾸 이 부모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조장을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게 또 이제 이슈화되고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 더 망신 주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우리 잘못으로 기사 나갈 게 뻔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네. 자, 이 사건에 취재진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한 남자가 문제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장례식 기간 유가족 옆에 머물러 언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다. 일단은 저 남자가 되게 불순하다니까요. 뒤로 이게 빠져서 들으세요. 부하 뇌동하지 마시고. 문자 쓰는 사람들 특 설득할 자신 없기 때문에. 부하 뇌동. 사실 관계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은진의 지인이에요. 그냥 아는 친구겠지 뭐.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은진 씨를 잔인무도하게 죽였는데 편안하게 자기는 목매달아서 가놓고서 죽어서도 은진 씨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피해자를 왜곡시키게끔 하는 내용으로 이준호가 유서를 써놨고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는 정말 나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괜히 객관적인 척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형사소송법상 뭐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한 말이 합리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 새끼가, 이준호 게이가 뭐 억울한 일을 겪어서 막 미치겠다고 치자.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진 않잖아. 어떤 이유든 간에. 죽였네? 근데 증거도 없는 얘기들만 떠들고 갔어. 그러면 이건 맥락상 전후 사정이 개소리죠 뭐. 이준호가 쓴 유서에 이 남자가 등장하고 있대요. 은진씨 사건 당시 남친이라고 소개했고, 아, 남자친구라고?
자신과 은진 씨의 첫 만남은 이준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따져가면서 들어야 될 거는 경찰도 그렇고 이 남자가 적극적이었대잖아. 단순 친구라면은 그냥 유가족에게 맡기는 게 맞죠. 내 친구 아무리 소중해도.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 남자가 나섰다는 게 경찰이 지금 후달리니까 이 남자가 좀 이상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건가? 작년 가을쯤에 은진 씨가 일하는 식당 갔고 제가 실수로 은진 씨한테 소스를 툭 쳐서 옷에 묻혔다. 죄송해서 연락처 드리면서 변상하겠다고 했다. 근데 괜찮다고 했다. 12월 말인지 1월 초쯤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커피숍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드렸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신이 돈 주고 은진 씨 만났다는 이 씨의 주장은 그래서 터무니없대요. 아 근데 이게 양쪽 당사자 다 죽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 말을 뭘로 교차 검증하냐. 자 그래서 서로 점점 호감은 갖게 됐어. 은진 씨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다. 마음에 그늘이 있는 것 같아서 뭐냐 좀 얘기 좀 해봐라. 자 올해 2월입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러면은 망상 질환병이 있는 이준호 입장에서는 망상이니까 피해자가 이 남자랑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조성현이라는 사람은 우연치 않게 마주치면서 호감 갖고 뭐 좀 썸 좀 타보려고 할까 그런 관계였을 거고 뭐 은진 씨는 사망했으니까 이제 의도를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이죠. 비밀을 털어놨어. 사건 3개월 전에 이준호가 어마무시한 협박 폭행했고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했다.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게 궁금할 정도였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고소하면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냐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걸 빠져나가질 못했어요. 오랜 설득 끝에 이 씨의 폭행 사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모아온 폭행의 증거들을 조 씨에게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보여주기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를 제일 먼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된 여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던 것 같네. 일단 폭행당한 사진들이 있었다. 음성 파일도 있다. 한 30개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통화했던 파일도 있다. 현장에서 폭행 폭언 당하면서 있었던 녹음 파일도 있다. 엄청 오랫동안 설득했겠네. 은진 씨는 어떤 마음으로 폭행 증거들을 모았던 걸까? 뭘 어떤 마음이야. 어차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무력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경찰 신고하면은 하필 X발 동탄이라서 그런 거지 다른 데였으면은 이거 바로 분리됩니다.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하필 동탄이었던 거야. 이 X발 조탄 경찰서 이거. 증거 수집 같은 건 처음에 생각을 못했대. 피해자가. 어차피 못 벗어날 테니까. 그러다가 음성 파일이 없으면 자기가 죽어도 이게 왜곡된 내용으로 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폭행을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건 남겨보자고 용기를 냈다. 들어본다. 이거 뭐 방송 보면은 소리가 나오겠죠? 자, 이준호 보세요. 이 새끼 이거 봐요. 일 그만두고 내일부터 몸 팔아. 아니 오늘부터 문자 보고 내가 직접 들어가는 손님까지 확인할게. 대답 못해? 안 할래. 안 해? 그러면 도대체 너한테 뭘 진심으로 정말 죽어도 하기 싫다. 이 이준호 이거 미친 새끼구만. 미친 새끼야 이 미친 새끼. 이거 그러면 사귀는 관계 아니네.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너 말 잘하네. 지금 뭐를 진심으로 얘기할 거야 뭐를 보고. 그러니까 이준호의 행동이 존나 망상의 모순인 게 여자친구라며. 근데 지가 포주로 여자친구를 파는 게 진심인 거야? 야라 이 병신 새끼야 진짜. 편지는 근데 또 지 죽을 때는 이렇게 써놨어. 나 이제 가려 한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너와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갈게. 너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뒤늦게 눈물 흘렸어. 미안한 마음 두고 갈게. 자, 요거 지금 이 새끼 정신 상태에서 나오기 좀 힘든 문장과 감성이죠. 이거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베낀 거예요, 이거. 그런데요 말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영화 OST의 가사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주소에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둔다며 컴퓨터에 저장하고 발견하면 은진씨 부모님에게도 내용을 전달하려며 출력까지 해둔 유서에 굳이 이준호 이 X벌 새끼는 노래 가사를 조금만 바꿔 적어둔 이유가 뭘까요? 헤어진 뒤에도 은진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적었고, 그러니까 헤어진 건 자기도 인정해? 이준호도? 이 타이밍에서는? 아니 그럼 X벌 끝이지 왜 이지랄까지 해? 헤어졌다며.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여자가 헤어지자는 걸 나는 인정을 못하겠어서도 아니고.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은진씨가 자기도 모르게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고 그때 알게 된 남성 조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 같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적어놨다. 이 새끼 조현병이네 이거. 이 정도면은 귀때기에 도청장치 있겠다 야. 그럼 비응신을 받나 정말. 내가 가장 열받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새끼 이준호. 나 이런 병신소리 앞뒤 안 맞고 논리적이지 못한 망상의 피해의식 있는 새끼 정말 싫어하거든요. 설득력이 없잖아 말에. 자 근데 그 조씨 그 남자 물어보면은 이 새끼 말 구라고 식당에서 종업원 손님으로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은진씨가 녹음한 파일을 보면은 오히려 은진씨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몸파르라고. 그럼 이 12장의 유선 사실일까? 아니죠. 그가 두 사람 사이에 감추려 했던 비밀은 뭘까? 은진씨가 생전에 남긴 진실을 들어봐야겠다. 2017년에 알게 돼서 7년간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친구들이 본 이 두뇌우의 행동들이 다른 남녀와 좀 달랐대요. 좋아 보이는 이성관계의 가치는 안 보였다. 여자 쪽 친구 말을 이렇게 셋이서 해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시작하면 금방 그만두고 이랬다고 들었고 친구 입장에서 볼 때 저런 새끼 X발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직업도 없는 새끼가 자기중심적이야. 이것도 나르야 뭐야. 피해자 생일 편지를 썼어요. 비슷한 면모가 나옵니다. 서로가 만나면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생일이구나. 앞으로 1, 2년간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미안하다. 생일과 관련 없는 편지 내용이지만 생일에는 솔직해지는 거래. 지 위주네. 자 이런 것들이 좀 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은진씨가 폭언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워낙에 말, 행동, 표정이 밝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자기가요 그냥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 하고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털어놔요. 마음에 있는 거를. 그 정도까지 뭐 폭행했다 이렇게까지는 만나서는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제가 들은 부분은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안 헤어져준다. 은진씨가 이제 이준호로부터 탈출한 뒤 변호사 도움으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이나 21년 정도부터 피해를 당해왔던 것 같다. 차 안에서 말싸움 시작됐고 그때 처음으로 이 씨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4년간 반복되었다. 은진씨가 처음으로 녹음을 시작했던 지난해 2월 4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야, 몇 년을 시달린 거야 대체. 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너 사람 말이 웃기지? 가볍지? 안 가벼워. 여기서 이제 더 짜증나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점점 더 심하게 하고 더 세게 할 거라 그랬지? 응, 사과해봐. 잘못했어. 내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커플 프로필 사진 내린 거에 대한 단순함과 사진 내린 게 나한테 왜 상처인데, 우리 둘은 연인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보니까 너는 당해도 싸지 않냐? 프로필 사진 내렸다고 이제 2시간 넘게 화를 냈어요. 가혹행위. 이거 머리 박기 했습니다. 머리 박으라 그랬어요. 그 자세도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박아. 수건 빼. 손 대고 다리 피라고 했다. 손 떼. 한 손 떼. 다리 쫙 펴. 다리 펴. 손 짚고. 오른손만 떼. 되네. 이거. 다리 펴. 나는 이게 사실 왜 충격적이냐면은 그동안 이런 것들은 주로 군대에서 일어났고 학교에서나 일어났었고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일이거든요. 여자끼리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둘 다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때리지. 가혹행위를 한 거야. 수치심 주면서.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엎드려 뻗쳐가 좀 이제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떤 상처 입는 거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걸 겪어볼 일이 거의 없어 살면서. 이거 엄청 수치심이야 여자한테는. 그래서 좀 달라 남자랑은. 이 새끼가 그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짓을 하네. 대화를 할까 계속 때릴까? 대답 3, 2.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대화 안 끝나요. 뭐가 잘못했는지 말해봐. 칼 가져와. 내가 가져올게. 나는 이제부터 극단적으로 갈 거야. 갈비뼈도 부러진 적 있어요. 이 부러지고. 상세불명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진찰 받을 때 이 여자분이 얘기 안 했어. 얘기하면 의사는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의무적으로. 그러면 또 여자분은 신고받으면 그날 조사받겠지만 혹시 풀려나면 난 또 보복당할 거고 또 뭐 그런 것들 고민됐겠죠? 혹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진 씨요? 아, 알아요. 최근까지 다녔거든요. 솔직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온 게 작년 4월이고 맞았다고 오셔서 턱이 아프고 이가 부러졌다고 해서 턱관절 장애 치료랑. 폭행에 대해 알고 있네? 이가 부러졌으니까 빼고 임플란트를 한 게 작년 말이에요. 이게 맞아서 그런 거야? 부은 거야? 이거 맞아서? 아까 사진에서는 이렇게까지 둥그런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준호 이 X발 새끼 진짜. 더 빡치는 게 개짓거리를 존나 해놓고 뒤져가지고 이게 사건이 그냥 종결이에요. 이대로. 아무도 책임을 어떻게 묻거나 이게 보상을 받거나 이게 아예 루트가 사라졌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빡치는 거야. 이 X발 무책임한 새끼 때문에. 아, 입안에 이게 터졌네. 이게 100% 이거는 이제 폭행이죠. 여기 때린 거야 이렇게. 딱이나. 사기 안 쳐가지고 네가 원했던 네 가족 지키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그것 때문에 어차피 나 버린 거잖아. 아니야. 그걸 왜 버렸다고 해야 되냐. 사기 안 친 게 잘못한 거냐. 이 새끼 뭐 그거 부탁했던 걸로 알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부동산 사기 치라고. 전세 사기. 여자분이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때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지 않냐. 왜 시키냐. 안 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또 때려. 그러면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이준호한테. 네가 해 이 새끼야. 여기에 대해 이준호는 뭐라고 하냐면은 왓다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빠가요로 됐어라서 그렇대. 자격증 못 따니까 김은진 씨를 공부하게 해서 여자분이 또 땄어. 땄다고. 그래서 이제 더 시키려고 한 거지. 10억 벌면은 자기한테 그 돈 주고 은진아 네가 감옥 가라. 그래서 뭐 강제로 시키고 이분도 뭐 자격증이야 있으면은 나중 생각해서라도 뭐 도움 되니까 이참에 뭐 따긴 땄나 봐. 하지만 일은 안 했습니다. 존나 속상해. 씨발. 너는 식당 일을 왜 하니? 그 힘든 일을. 이러고 또 저녁에 알바해요. 배달 알바했어요. 자기 차로. 아니 왜 식당 일을 하면서 알바까지 뛰냐.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다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던 거지.
뺏어가니까 자꾸 안 주면 때리고 노예 생활한 거예요. 힘들지 않다고 했네. 집에다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사기치는 게 싫으면 다른 식으로 돈 벌어와. 네 몸 팔러 가든 뭘 하든 안 막을게. 이걸로 네 혓바닥으로 오늘 지질 수 있으니까 대답해. 이걸로 혓바닥 자를래? 입 닫고 살아. 노예처럼 3년 동안. 욕도 한 거 같고. 앞으로 뭘 보여줄 거냐 나한테. 복종하는 거. 사기 안 치는 대신 3년 동안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했으니까. 3년 지나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이 새끼 무슨 뭐 게임도 시켰던 거 알아요? 온라인 게임. 이 새끼가 뭐 이준호가 쌀 먹으라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레벨 높이고 좋은 템 얻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간 시간에 그냥 게임 대리 시킨 거야. 보스몹 잡고 템 먹으라고. 그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런 거. 이 미친놈이. 이거 봐 나오죠? 너 어제 왜 한 번 죽었다면서 3번 죽었어. 레이드 뛰다가 죽은 건데 이게 이 타이밍에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내용이. 보상이 안 들어왔을 때나 1쾌를 못 깬 거야. 1쾌를.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변명질이야 재수없게. 헛소리하고 있어. 시간이 적혀있는데. 자 같이 게임하던 사람 만났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SOS 염전노예처럼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착취 같은 느낌이에요. 유저들과 함께 난이도 높은 미션을 해결해서 받은 아이템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하는 숙제가 있어요. 1회 말하는 겁니다. 평균 소요가 2~30분인데요. 최상위가 아마 23,000원일 거예요. 야라 이 빨러마 32,000원 벌게 하자고 여친 밤새 이거 시키는 거 맞냐? 이준호는 항상 접속해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하죠. 부자라서 일을 안 하나? 남들 시작할 시간에 자기는 게임이 끝났다고 나간다. 뭔 게임인진 모르겠습니다. 얘가 집에만 오면요 그렇게 잠을 자요. 잠자다가 밤 10시나 되면 나가야 된다고. 이준호랑 게임해야 된대요. 이준호랑 게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준호가 시킨 게임을 해야 되는 시간이겠지 그게. 왜 못 벗어났냐는 거야. 이렇게 다가가는 나도 일찍 죽고 너도 일찍 죽고 부모님은 자연사 못해. 이번에 진짜 가족 피해 입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랬어. 칼 들고 죽이면 끝인데 너나 나나. 이게 또 가족을 협박하면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그런 사건이 없던 게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통령 조카도 또 지랄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이러다 참다가 터지고 거기까지 가면. 진짜 우리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원수 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 걸고 넘어져? 왜 그래 진짜 사람이. 자 여기에 이제 이분은 근데 뭐 하세요 지금? 솔직히 표창원 씨 지금 직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뭐 하시나요? 유튜브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어디 연예계로 이렇게 권일용 씨처럼 뭐 소속사 계약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낭인 생활하고 있어. 교수도 아닌 것 같고 누구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책도 안 쓰고. 히든아이 고정 출연이야? 알겠습니다. 자 히든아이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행할 그의 악행들을 막고 싶었던 거죠. 피해자가. 그것을 하나의 인질처럼 잡고 있던 거예요. 가해자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유괴해간 유괴범에게 돈은 얼마든지 다 드릴게요.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는 그 심정인 거죠. 피해자가 가진 심정을 알고 있어요. 이준호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자기 생일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네요.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은진 씨 엄마 되십니까? 그러면서 맞대니까 따님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막 시도를 했었다. 차에서 연기가 나고 이상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했다. 번개탄 태웠나 보다. 말하다 우네요 엄마가. 119에 실려서 이동 중이라고 전화가 왔었다. 울먹이면서 내가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긴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지. 생일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몰랐나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대. 말로는. 자, 근데 또 일이 벌어졌다. 녹취를 들려주네요. 이 남자랑 김은진이랑 한 대화예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신고. 여보세요? 신고해. 어디야? 은진씨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신 요청을 한 건가요? 이 상황이었던 거죠? 이준호랑 또 이제 내가 누굴 신고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는 거야. 이준호가 어떤 남자를 거짓 성추행으로 무고하라는 거잖아 지금.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알았냐? 안 한다니까 걔를 데리고 나가요. 이 새끼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걔를 한 대 때리냐. 싫다니까 엉덩이 세게 한 대 때려라. 우리 가족이잖아. 아, 여자한테 시키는 거야? 걔 때리라고? 같은 새끼구만. 나도 뭐 이렇게 걔 때문에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빡치냐면요. 애가 너무 치졸해. 남자 새끼가 그 와중에 또 치졸해. 존나게 비겁하고 이 새끼 걔 하남자 푸시 새끼예요.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병신 새끼 이거. 이 새끼 발기부전 있을 것 같아. 이거 남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남들에게 푸는 거지. 입에 수건 물어라. 소리 지르지 마. 머리 박아 또. 아휴. 연쇄살인범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타인에 대한 지배, 조종, 통제를 통해 쾌감을 얻는 심리적 보상작용.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가 성범죄가 동반된 연쇄살인범들은 여성스럽기 때문이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법을 안 무서워하는 게 남성성이 과도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컴플렉스가 오는 거야. 나 남잔데 주변에서 나를 상남자로 안 봐줘. 그러니까 여자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바로 안 죽여. 고문하고 막 이러잖아. 성폭행하고. 거기서 남성성을 얻는 거야. 나 남자답잖아. 봐봐. 나 지금 여기 여자 묶어놓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잖아. 상황. 2차 각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이 성범죄가 동반돼 있으면은 오히려 여성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거.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 새끼 춘재. 우리 춘재도 거의 뭐 자웅동체야. 이 정도면. 그날 조씨의 빠른 신고로 경찰 와서 벗어났다. 아니 고소장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봐봐요. 결국 그 조씨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소스통 뿌려서 도움으로 신고가 들어갔잖아. 고소인, 피고소인 특정됐고 고소의 이유는 보복 협박이에요. 성매매 강요고요. 특수 강요고요. 상해 특수 협박이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바로 수사 시작돼요. 단순 협박도 아니잖아요.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이잖아요. 거기에 요즘 시대의 성매매야. 강요했어. 그리고 이게 특수 강요잖아요. 특수 강요. 그 상해 때렸어. 특수 협박했어. 한 가지만 있어도 씨발 구치소행인데 하필 이 고소장이 동탄으로 들어갔네. 접근금지 신청하고 스마트워치 지급받았대요. 이것도 제가 경찰서에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접근금지 신청하면은 이거 스마트워치 바로 주는 거 아닙니다. 심사를 또 해. 진짜 줘도 되는지. 그 심사가 바로 안 됩니다. 그럼 며칠 또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절차긴 한데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피해자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신고하러 왔는데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은진 내 사랑? 이게 누구 폰인데 은진 내 사랑으로 돼 있지? 아, 그 남자가 사귀었나 보다. 그러면은 그죠? 뭐 사건이랑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까만 옷 입은 그 남자 조씨 사귀었나 보다. 이 사람 피해자에게 이제 이준호의 협박 메일이 왔고요. 이 씨의 친구가 저한테 협박 문자했고요. 친구들은 왜 나서는 거야? 김은지 씨 오피스텔 위치 근처 주소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조성현 씨 몇 동 몇 호 어디 살고 내 연락처 아는 거 아니까 3일 안으로 연락합시다. 뭐야 이 새끼들. 뭐 신흥 MG족폭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인가? 어떻게 알아냈지?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착한 걸까? 이 사람은 피해자 없이 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거예요. 기생충이에요, 그냥. 기생충인데 지가 주인인 척을 해요, 기생충 새끼가. 지 위치도 모르고. 그래서 숙주가 없으면은 기생충 혼자 못 살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여성을 원위치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계속 기생할 수 있게. 그 상대방이 없으면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는 거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특성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 가해자의 모든 범행 동기에는 이 피해자는 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깔려 있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은진 씨의 고소장을 작성했던 분인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한 구속 수사였다. 협박하는 내용이 단순히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겠다. 근데 구체성도 있잖아.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 어떤 고소의 성립? 그런 요건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서 제출하면은 수사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고소를 준비했던 거죠. 선량한 분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안 좋은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돼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해본 입장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소할 일이 생기면요 한 200만 원쯤일 거예요. 형사고소가. 쓰세요. 그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고소장과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고소장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어쨌든 내가 고소는 경찰한테 수사해달라고 설득하는 입장인 거야. 고소장이라는 게. 내가 설득해야 돼요. 경찰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럼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내가 뭐 증거도 보여줘야 되고 피해도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 기술을. 그래가지고 왜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파 죽겠는데 참아요. 그 병원비 아깝다고. 그래서 나중에 큰 병 되잖아요.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온다니까요. 돈 쓰세요. 뒤돌아봤을 때 200만 원 싸게 먹힌 겁니다 아마. 쓰세요 진짜. 그리고 웬만하면은 소개받아서 가세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영업직이야. 그래가지고 평판이 중요하거든. 누구의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얼굴을 봐서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 소개받아서 가세요. 어디 지나가다가 변호사 사무실 막 들어가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죠. 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왜 못 막았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수사는 왜 제대로 안 이루어졌냐? 지난해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23시간 이상의 분량의 녹음 파일을 문서로 기록한 게 있는데 이 씨의 이 개짓거리 X발 새끼가 이제 2021년부터 연병 주접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녹음 못했던 상황도 있었을 테니 폭력의 양과 기간은 더 길었겠죠. 3월 3일 이 씨에게서 탈출해 지인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머물면 어쩌면 뭐 새 인생이 또 앞으로 다시 새 출발하듯이 이 새끼한테서 벗어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준호 새끼가 흥신소 써가지고 이 흥신소를 쓴 게 이 새끼 친구들이 그 조씨 있잖아. 피해자 새남친. 어디 사는지 알아낸 것도 보니까 친구들에게 의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준호가. 자기한테 유리한 말들로 친구들 속여가지고 친구들도 어쩌면 속아가지고 장례식장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친구 보호한답시고 이 새끼들은 진짜 이준호가 억울한 줄 알 수도 있는 거야. 물어봐야겠지만 흥신소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결국 알아내서 납치살인했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40여일 전인 4월 1일 경찰에 고소장 냈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600쪽에 이르는 고소 보충 이유서도 제출했는데 씨발 한 달 넘도록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똥탄 새끼들이, 우리 똥탄 게이들이 아니 특수협박, 성매매 강요, 폭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을 미적거렸어. 이걸 가지고. 이거 급한 상황인데 이거는 있잖아요.
일주일 내로 수사했어야 돼. 한 달이나 걸릴 게 아니라고. 물론 우리가 사소한 어떤 시비 같은 거 걸려가지고 고소장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경중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 위급한 상황이. 근데 한 달 정도도 볼 수 있다고는 말해. 근데 이거는 변호사 대동해서 쓴 거고 내용이 심각한데 한 달 넘도록 안 했다고? 뭐 그렇게 바빠? 3번 했어요. 경찰 신고를. 그중 유가족이 경찰을 대응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2월 23일에 이루어진 2번째 신고입니다. 2월에 신고했을 때 저한테 도와달라고 문자로 왔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지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알이 좀 약간 이게 서술하는 트릭 같은 걸 놨네. 처음에 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준호 주변의 그 문대 새끼들은 이 남자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경찰도 이 남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지인으로 놨잖아. 그래서 이 남자가 뭔가 중간에서 진짜 뭔가 그럴듯하게 망치고 있나? 연병 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법하게 연출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남친이다. 그러면 그럴 법했던 거야. 굳이 불필요하게 꽈놨어. 경찰에 제가 신고했습니다. 와, 그럼 이 사람은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살해된 거잖아. 경찰의 행태가 불만스러웠다. 내가 잘할게 가족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죠. 살아있는데 죽는 것 같은 감정 느껴보고 싶어? 이런 개찐따 새끼. 제일 열받는 거는 이런 욕과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죽었잖아. 이 새끼가 지금. 죽었잖아. 그날도 은진씨 부모님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고 전화 받은 지구대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했다. 자, 보자. 이준호가 왜요? 경찰 맞아요 진짜? 뭔 일인데요? 싸우는 거요? 예, 싸우는 거 맞아요. 아까 들어오세요 안에. 야 은진아 네가 말해. 경찰 왔어. 누가 신고했나봐. 안녕하세요. 예, 이거 무슨 일이신지? 네가 말해. 얘가 울고 있으면은 얘가 피해자일 텐데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와, 개뻔뻔하네.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사모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하세요. 왜 여기서 하세요가 되는지 알아? 나 때문에 압박받으라고요. 내가 이 일로 어차피 감옥 갈 건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 싸운다 때린다 가지고. 나 풀려나면은 너 어떡할 건데? 나 감당돼? 이걸 압박하는 거죠. 우리 남자 직원분이랑 잠깐 얘기해 주시고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뭔 얘기를 해? 뭔 얘기를 분리해서 하냐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저번에 엿 먹어서 그래요 경찰한테. 내가 경찰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별일 없어요. 쟤한테 얘기하고 끝나고 가면 되죠. 그럼 오늘 별일은 없으셨단 얘기예요? 없어요. 쟤 물어보면 끝이잖아요. 야, 이거 경찰이 이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 왜 넘겨짚어서 물어봐? 그럼 이준호가 당연히 별일 없었는데요? 이러지. 아니요 별일 있었어요. 제가 성매매 강요했고요. 가혹행위했어요. 머리박을 하고 했어요. 때렸어요. 라이터로 혓바닥 지진다고 했는데요? 별일 있었어요. 이러겠냐고. 얘가 하는 말에 부인도 긍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만 알고 있다가 이거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하던지 상대방에게 물어본지 하는 거.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지가 판단을 해? 왜? 이러니까 똥탄 소속이죠. 에휴 말 정말. 동탄 한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해요. 저번처럼 또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것 또 나 엮지 말고 또 이상한 말 자꾸 꺼내고 하지 마. 신고할 거 있으면 네가 직접 신고해. 지난번처럼 진짜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야, 저 사람하고 할 얘기 있어? 빨리 가라 그래. 대화하던 거나 마주하게. 얘랑 나랑 대화하던 거나 좀 마주하게 가세요 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을 지금 얘가 연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그냥 사랑 싸움이고 말싸움 했을 뿐이다. 근데 보통 말싸움 같은 거 하다 감정 격해지면은 여자 쪽에서 먼저 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지금 경찰한테. 그럼 경찰 입장에서 남녀 사이에 뭐 싸우다 보면 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개입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계세요. 저희도 여기 있고 싶어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 불편하니까 가시라고. 그리고 신고하면 문 열어드리고 문제 있으면 또 오세요. 됐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갈 테니까요. 좀 큰 소리 안 나게. 근데 이거 이상하다. 경찰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듣고 가야 돼, 가더라도. 왜 이준호 말만 듣고 상황 정리하냐고. 뭐지? 아니, 제가 뭘 던진 것도 아니고 지금 방에서 얘기도 못해요? 알겠습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알았어요. 저 악감정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찰 다 가세요. 강은미 씨가 대가리 박을만 했던 거야. 경찰서장이. 자, 이제 경찰이 갔죠? 야, 경찰 왔으면 안 해요. 그냥 꺼져요. 이러면서. 아이, 대화하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엿먹여놓고. 너 이렇게 말 못해? 응. 그냥 나는 별일이 없었어요. 욕하네요. 빨려나.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연기하냐? 내가 지금 불쌍한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안 떨었다. 이거 맞으니까 또 이렇게 막 순응하는 거죠. 그냥 가라면 가요 이러면 되지. 왜 시간 끌어. 머리 박아. 입에 물어. 티셔츠 물어. 머리 대. 존나 속상한 게, 물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감성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새끼가 뒤졌잖아. 범인이 뒤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 새끼를 감옥에 쳐넣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안 되는 게 열받는 거야. 이 새끼 이러고 뒤졌어. 그게 열받는 거야. 그게. 경찰이 돌아갔어요. 2분 만에 피해자가 또 맞았지. 경찰은 왜 분리나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돌아갔을까? 자, 이분은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래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 조치를 좀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급 임시조치 판단 조사표도 만들고 체크하라 그랬는데, 이 경찰이 했는지도 모르겠고, 첫 번째 체크할 수 있는 게 그 가해자가 경찰의 이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가, 이 정도를 협조적이라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잘못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선에서 벗어나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물어봐야죠. 동탄은 내가 볼 때 내부적으로 썩었어요. 8일 뒤 또 폭행하고 세 번째 신고 들어왔습니다. 또 수건 입에 물어라. 경찰서 가가지고 이번엔 직접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개짓을 했대요. 가족말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호 조치가 더 두텁게 될 수 있다. 아니, 사실혼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고. 씨발 맞고 있다고. 비응신들 정말. 저희 누나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접근금지 신청하려면 사실혼 관계가 되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대요. 아니, 그러면 스토킹 하는 새끼들 접근금지 신청은 뭐 이걸 다 결혼한 상태라고 봐주냐? 유도리 존나 없네.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데 있어서 왜 사실혼 여부가 중요한 걸까? 법적으로 교제폭력은 접근금지 제도가 없대. 아니, 근데 이 접근금지를 꼭 씨발 교제폭력 때문에 그냥 남남의 폭력관계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이 때린 거는 되고 사귀는 사이에 때리는 건 안 돼? 애초에 그 사귐 안 사귐의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은? 뭐 이래? 접근금지가 실효성이 높으니까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서 물어본다는 거래. 그래서 사실혼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금지든 뭐든 최대한 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혼 인정 되게 잘 되는 나라인데? 결론적으로는요, 가정폭력으로 처리가 돼야 더 많이 보호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씨, 동탄 아이씨,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그거야. 더 많이 보호가 되면 좋겠지, 피해자한테. 근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면은 덜 보호가 되더라도 당장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잖아. 아이 씨발,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돼 내가? 춘천에서 씨발 감자나 처먹고 있던 고졸다리 새끼한테 이런 말 들은 게 맞아? 동탄경찰서? 상식적인 얘기잖아. 자, 그래서 보호조치 받으려고 사실혼 관계라고 밝혔어요. 그날 접근금지 신청해가지고 스마트워치 받았습니다.
교제폭력은 접근금지 제도가 없어. 근데 사실혼 관계로 경찰이 봐야 뭐 스마트워치 주고 접근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실혼을 인정했는데 당사자는. 근데 결국 또 뒤처리는 보호 같은 거 있잖아. 그건 또 사실혼으로 또 안 해줘요. 그렇게 대접을. 임시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숙소 제공 여부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시 조치를 이렇게 안내했는데 자기가 다른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겠다. 거기는 이 씨가 모르고 임시 거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사를 존중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말은 사실이냐? 경찰이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피해자 김은진 씨가 어디인지 모르는 공간에 가서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이 보호 조치 없이 갔다가 또 그럴까봐 더 두려워하기도 했고 사설경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이건 잘 안 됩니다. 그게 최고 등급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당시 외상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수에도 높을 수가 없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뭐 숙소를 제공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전 쉼터 그런 게 아니고요. 모텔이에요. 경찰이 뭐 이렇게 운영한다거나 뭐 어떤 기관이 아닌 거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모텔이야. 이 새끼들 뭐 사설 탐정 쓰고 막 뒷조사하는 새끼들인데 모텔이라고 모텔. 그래서 안 가겠다. 경찰에 민간 경호를 요청했는데 그건 또 심사 점수가 미달이야.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 조씨, 새 남친의 오피스텔로 간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경찰은 이거에 대해 보복당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에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민간 경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점수도 높게 받고 싶으면은 당사자가 어필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확인시켜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 경찰은 모르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거 점수 매기고 있는 경찰이 해주고 싶어도 원칙상 안 되잖아. 힘이 없어 자기도. 예외를 둘 수도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들이 신고에 적극적이었다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사안이. 그 얘기하는 거야. 왜 경찰은 보복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냐?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예? 신이 아니라고. 꺼져 병신아. 이게 사건이 이렇게 날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이게 1번이죠. 꺼져 이 병신 새끼. 하지만 이 씨는 은진 씨와 분리된 후에도 그녀의 행방을 쫓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돌렸고 통신사랑 카드 내역에 접촉을 시도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 핸드폰에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됐다 이런 카톡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새 남친에게 또 말했던 거구나. 아까 그 카톡 내용이. 심지어 지난 3월 30일에는 엄마예요. 또 이 씨의 어머니가 은진 씨의 부모 집에 직접 찾아와서 아들 신고한 거 좀 취소해달라고. 애미도 문제구만. 애미 새끼도. 우리 아들이 범죄도 없고 응? 은진 엄마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형살다 나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은진 엄마? 이제 김은진 씨가 경찰에다가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는. 흥신소통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메일이 왔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조치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조치는 종료하고요. 스마트워치는 반납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워치 반납하는 거는 기간이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없지만 저희가 이게 한정된 기계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도 써야 되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흥신소를 저한테 붙여가지고요. 예. 사진이랑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 시켜서 저희 부모님을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3달째 안전조치를 연장 중이어서 가지고요. 예. 다음 달에는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씨발 그냥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필요한 외출을 할 때는 남친이 사설경호원 붙여줬나 봐.
이거 존나 비참하다, 이 여자. 자기가 피해자인데 조치도 못 받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부탁하는 와중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새 남친이 뭐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 미안해서 어떻게 이 여자가. 강은미 이 여자는 사과 더 해야 돼. 이 여자 이거 아직도 동탄경찰서장에 있어요, 강은미. 이 꼬라지가 났는데 사임 안 했어. 나이도 어려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진짜. 인력이 저희가 너무 부족해요. 여기 메꾸려고 여기 집중하면 저기서 터지고 이거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야, 니들이 애초에 똑바로 했으면은 여기 메꾸다 저기 터지는 일은 좀 줄었을 거야. 응? 애초에 똑바로 했으면은. 비응신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김치찌개를 그냥 확 끼얹어 버려야 돼요. 돼지고기 넣고 막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 다 건져 먹고 빨간 국물만 확 쳐 끼얹어야 돼. 뜨거운 걸로. 지금 국가에서는 재원이나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고소장 4월 1일 접수되고 4월 9일 증거자료가 접수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4월 15일 전화했어요. 15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기록을 받겠지 해가지고 걸었더니 담당 경찰 하는 말이 진술서랑 증거자료가 되게 잘 준비돼 있다. 정말인지 한번 들어보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4월 28일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29일에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통화가 안 돼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 인사발령으로 딴 데 갔대요. 이 X발 새끼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건이 배정될 거 아니야. 나는 궁금한 게 폭행 협박인데 이걸 굳이 여청수사과에서 할 이유가 뭐야? 그냥 형사과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탄이 문제되는 게 여청수사과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 왜 여기서 담당하냐고. 그냥 폭행 협박을 피해자가 여자라서인 거야, 그냥 단순히? 난 이 여청수사과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여청수사과에서 하는 일 다른 부서에서 다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청수사과는 새로 생긴 부서인데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조금씩 일정 부분 떼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든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대체. 형사과, 정부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존나 모르겠어, 진짜. 애가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휴직으로 바꿨대. 고소장 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수사관 교체됐는데 경사래요. 팀장하고 과장하고 사건 인계 절차 되면서 이건 위험하다 이 말이 50%만 사실이면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수사관은 경위급으로 교체한 거예요. 검토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사람이 바뀌니까 새로 배정할 형사를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살인이 난 거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증명되나 이건 또? 그냥 핑계 같은데요. 그러는 사이 고소당한 이 씨에게 소환조사 한 번 없었어요. 피고소인 조사가 없었어요. 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앞부분만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면 고의적인 거예요. 책임져야죠. 경찰서에서 굉장히 경미한 사건으로 그냥 밀어둔 거예요. 제쳐둔 거죠. 자, 그래서 화성 똥탄에다가 여러 번 정식 인터뷰 요청했어요. 인터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신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공문이 왔어. 자, 다시 한번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찾아갔는데 묘한 광경을 봤어요. 여성 청소년계 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대. 없었는데. 이런 병신들을 봤나 진짜. 병신들이네, 병신들. 예?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출입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냐 앞으로?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동탄경찰서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중문 달아가지고 숨기만 바쁘잖아. 그러면 범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더 이상 해. 끝났어 이대로. 똑같이 이렇게 끝났어. 이 동탄경찰서 이거 이중문 달아라.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경찰서에 문 하나 더 다는 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냐고. 서장이 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입니다. 강은미. 그래서 그때 이거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 장면. 대가리 숙이는 거. 이게 그 알 방송 나가고 나서예요. 그 알의 파급력이 이렇게 센 겁니다. 사실 그 알은 지금 이거 동탄경찰서 얘기 많이 하지도 않았어. 나는 오히려 좀 더 동탄경찰서에게 접촉하기 위해 거절당하고 막 그 경찰들이 하는 말 더 내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덜 했어요. 후반부에 잠깐 나왔어. 근데도 파급력이 이러니까 이 와중에 드라이하고 나왔어요. 아줌마. 우리 은미게이는 이 와중에 미용실을 가는구나. 뭐야? 이 여자 뭐지 이거? 드라이하고 나와가지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사임 안 했어. 책임진 사람 없죠. 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은 그만두고 부서 옮기고 그래서 새로 책임질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사건이 났다고 핑계대잖아.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인 거야. 우리가 수사할라 그랬는데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이 여자 존나 엘리트 코스만 밟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일찍 못된 것 같은데 여전히 서장으로 있습니다. 응당한 처분 받겠대. 없어요. 없다고요. 뭐 말해봐야 속만 상하지.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고 얌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뭐 씨발씨발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안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얼탱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욕하겠습니다 계속. 뭐 이런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이 같은 사건의 원흉은 범인이야 뭐 당연한 거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동탄 캅스들이 사건을 개 조져놨어요.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해졌어. 항상 그렇지 뭐. 여기까지고 1445회 12장의 유서와 남긴 목소리 김은진 사건의 진실 봤습니다. 저는 동탄을 좀 더 그 알이 대놓고 깠으면 어땠을까? 진짜 더 많이 노출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 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거는 뭐야? 곧 그 알이 최근에 방송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 갖고 오고 사람들이 관심 보일 만한 것들 말아오니까 저도 이런 거 최근 것들을 골라서 하는 거죠. 앞으로도 뭐 언제 방송이다 이런 거 안 따지고 예전 것들도 계속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괜찮은 거 뭐 있을까?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선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